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드워킹의 정석 유재노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선택한 우드워킹 마감 제품을 어떻게 적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일입니다. 린시드 오일과 통오일과 같은 오일 제품은 상대적으로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먼지가 내려앉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작업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일을 재료 표면에 적용한 뒤에 오일이 충분히 재료 속으로 흡수되도록 적당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헝겊으로 오일을 닦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료에 남게 되는 오일이 부드럽게나마 굳어지면서 남아있다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오일이 재료 속으로 스며드는 정도는 그 부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오일을 적용해서 재료 표면이 고르게 오일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오일이 재료 속으로 더 이상 흡수되지 않는 시점이 판단이 되면 그때 깨끗한 헝겊을 이용해서 오일을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밝은 조명을 이용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일을 적용한 뒤에 건조가 완료되었다면 손으로 재료 표면을 쓰다듬어서 거친 부분이 느껴진다면 320번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가볍게 스카프 샌딩을 진행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인입니다. 스테인은 막이 형성되지 않고 재료의 색만을 변화시키는 마감 제품입니다. 제작물과 동일한 재료를 준비해서 사전에 테스트 작업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테스트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색이 나타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한 미리 테스트 작업을 통해서 선택한 스테인 제품을 닦아내야 할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인 작업은 재료 표면에 일정한 색을 고르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닦아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깨끗한 헝겊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테인 작업을 하다 보면 샌딩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샌딩 작업을 하는 도중에 뒤늦게 재료 표면에 글루 자국이나 스크래치 자국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글루 자국을 긁어내든지 샌딩 작업을 다시 해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테인을 적용한 뒤 적당한 시간에 헝겊을 이용해서 닦아낼 때 구석구석 꼼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깨끗한 붓으로 가볍게 쓸어준다면 숨어있는 스테인을 찾아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선택한 스테인 제품이 빨리 마른다거나 혹은 식탁 테이블과 같이 작업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적용하는 것과 닦아내는 것을 나누어서 동시에 작업을 한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스테인 작업을 한번 한 이후에 원하는 색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추가를 한다면 더욱 짙은 색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스테인은 손이 매우 많이 가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판매되고 있는 스테인은 대체로 염료와 안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염료는 재료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솔리드 우드, 즉 원목의 종류에 따라서 소나무나 메이플 나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염료가 재료 속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래서 스테인을 적용한 결과가 부분적으로 얼룩덜룩하게 고르게 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블러칭이라고 표현하죠. 블러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얇은 막을 형성해서 스테인이 재료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서 일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얇은 막을 만든다는 의미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좀 더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전문적인 용어로 와시 코트라고 표현합니다. 판매되고 있는 우드 컨디셔너라는 제품군들이 바로 이러한 와시 코트를 위한 마감 제품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우드 컨디셔너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선택한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희석 비율은 1대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니쉬의 경우에는 바니쉬가 1, 그리고 희석제에는 미네랄 스피릿을 2를 정도 사용하면 되겠고요. 수성 마감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성 마감 제품이 1이라면 물을 2 정도 넣어서 희석하면 되겠습니다. 쉘락의 경우에는 1파운드 컷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시코트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소위 절단면, 즉 엔드그레인에 스테인을 적용하게 되면 스테인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매우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미리 워시코트를 엔드그레인에만 적용한다면 스테인이 많이 흡수되는 정도를 줄여줌으로써 고르게 색을 나타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마감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를 위한 마감 제품으로는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드워킹 현장에서는 대체로 최소 3차례의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적용하죠. 물론 헝겊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경우라면 얇은 막이 형성되는 이유로 좀 더 여러 차례 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투명한 막을 형성하는 마감 제품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료의 표면에 일정한 두께로 막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정한 두께로 막을 형성하는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적용 툴은 스프레이건이 되겠습니다. 스프레이건을 통해서 마감 제품을 아주 작게 분사함으로써 일정한 두께의 막을 넣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프레이건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정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건조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린 마감 제품을 사용하고 적용하였을 때 고르게 펴지는 레벨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당한 농도로 마감 제품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겠죠. 헝겊이나 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감 제품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이 중에서 저는 헝겊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헝겊을 이용해서 닦아내는 경우라면 형성되는 막이 매우 얇겠죠. 좀 더 여러 차례 마감 작업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투명한 막이 형성되는 마감 제품 중에 수성 마감 제품, 수성 레커나 수성 바니쉬, 수성 폴리우레탄과 같은 마감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수성 마감 제품은 희석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수성 마감 제품은 이름은 각각 달라도 콜레싱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대개 비슷한 제품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성 마감 제품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료의 표면에 닿는 순간 나뭇결이 일어나서 거칠어지게 됩니다. 마감 제품을 적용하기 전에 깨끗이 깔끔하게 샌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결이 일어나서 거칠어진다는 점은 참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막이 형성된 이후에 스카프 샌딩을 통해서 이러한 거친 촉감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일과 유성 바니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오일과 유성 바니쉬를 1대1로 혼합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당하게 혼합 비율을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적용한 뒤에는 깨끗한 면 헝겊으로 닦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되죠. 역시 헝겊으로 닦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막이 얇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할 때 필요하다면 희석제인 미네랄 스피릿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층으로 적용할 때는 유성 바니쉬를 미네랄 스피릿으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드워킹의 마감 제품의 적용 방법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마감 제품 적용 방법 가이드라고 볼 수 있는 셈이죠.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12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마감 작업 피니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드워킹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